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얘기를 100억, 1000억 이상을 본 부자들의 DNA, 주식 부자들의 DNA, 제가 탐구 생활을 좀 떠나볼 텐데, 뭐 좀 이상해, 뭐 할 수도 있겠지만,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그 처지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반면교사, 타산지서, 또는 뭐, 이렇게 좀 각자의 입장에 맞게 이거를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. 변형을 거쳐서 수용했으면 좋겠다. 무조건적인 추종이나 모방이나 무조건적인 베타 뭐 이런 거 말고, 배제 말고,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주식 부자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만나본 부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분들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구성을 해볼 거고요.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?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?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답을 찾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대체로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공통점이랄까,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100억, 1000억 이상의 그 큰 부를 한때, 또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쌓았던 분들의 그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내놓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더라고요. 당연하죠. 부자들은. 부자들은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. 내가 부자라고. 그리고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집중 투자를 하더라. 몇 개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상당히 과감하더라.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때로는 레버리지도 동원을 하더라.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러면서 씀씀이 뭐 부자라서 이렇게 막 팍팍 좀 쓸 것 같죠. 상당히 좀 인색하더라. 좋은 말로 하면 검소하더라. 이런 약간의 나름대로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각자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집중 투자한다고 했잖아요. 저는 이제 그런 거죠. 제가 이제 이 유일한 경제 TV에 이어서 이제 권유 경제를 하면서 뭐 몇백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. 그러니까 최소한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좀 약간 좀 큰 계좌를 굴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뭔가 반향을 얻고 소통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뭐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렇고 뭔가 시장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그 100억 이상, 1000억 이상 부자들의 DNA에는 단기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요새 그 주린이 분들이라든가 요새 21세기 개미들 가을 들어서 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강 PD. 좀 실제로 어때요? 뭐 초단타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유행이고 재밌는 건 초단타가 그렇죠. 이제 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다 그러고 뭐 3시간도 장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 들어서 제가 기겁했습니다. 3시간이 장기다? 네. 3년이 아니라 3시간으로 못 기다려 3시간을 못 기다린다고 바뀌었군요. 네. 제가 어떻게 그렇게 무슨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걸 저도 뭐 이게 이제 매매 수수료가 많이 낮아서 그런지 그냥 사고 파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군요. 근데 제가 아는 100억, 1000억 주식 부자들은 사고 파는데 아주 서툽니다. 그러니까 딱 그 주린이나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. 야, 주식 부자들은 그렇게 사고 팔기 잘 안 해. 실제로 그래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고 파시는 우리 저 초보자 아니면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 부자 될 마음이 없다. 저는 그렇게 이제 거의 단언합니다. 100억 이상, 1000억, 물론 뭐, 100억 주식 굴리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단타를 쳐요.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돈이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투자할 때부터도 그렇게 투자는 잘 안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단기 매매로 많은 돈을 분 분들도 극소수가 있습니다. 뭐 그 실전 투자대에 나와가지고 입상하신 분도 주로 이제 단기 매매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자, 매매가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를 잘하더라.
단기적으로 이런 분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, 자, 이제 사례별로 제가 한번 쭉 그냥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돈을 벌어서 제도권의 금융회사에 진입한 우리 저 회장님도 일단 제 눈에 띕니다. 이분의 사례는 그 버블의 형성을 아주 잘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블의 정점에서 닷컴 버블 시기죠. 돌이켜보면 버블의 정점에서 딱 과감하게 아주 적시적으로 모든 주식을 다 털고 나온 그런 걸로 아주 그 유명하신 한때 유명세를 탔습니다. 기회가 생기면은 과감하게 그 액션, 진입, 청산을 했던 그런 동물적인 그 감각도 선보이셨던 것 같고, 듣기로는 파생상품 투자도 한때 제법 좀 그 단기간에 좀 하셔서 선물 옵션인가 이런 걸로 좀 큰 돈도 한번 좀 버셨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. 결국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요새 이제 창업 이런 것들이 붐인데 그런 점에서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파생상품 투자가 있고 옛날에 해외 선물 투자가 있었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기획 이런 거 또 있었고 이제 어디 신도시 개발 이런 거 맡아가지고 하시는 데를 보면은 엄청나게 그 자금 땡겨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이게 되면 수백억 막 이렇게 버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창업만 한 게 없어요. 창업만 한 게 레버리지는 이게 몇 천만 원으로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성공하면은 수천억이 되잖아요. 레버리지 효과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? 근데 창업은 그만큼 어렵다. 즉 레버리지를 해서 성공하기는 그만큼 더 가능성은 없다. 레버리지가 클수록 가능성은 낮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음 사례. 그러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. 좀 아니다 싶을 수도 있지만, 뭔가 좀 그래도. 자, 외환위기가 만들어낸 주식 부자 B씨. 공포가 클수록, 이번 이제 코로나 때도 사실은 그런 거죠. 이건 팬데믹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,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, 그때 이제, 그런 공포를 딱 기회로 삼으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계좌가 많이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. 외환위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행주가 동전주가 됐어요. 동전주 몇백 원짜리로. 그래서 그런 은행주에 거의 완전히 설마 이 은행주 증권주가 망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큰 돈을 번 분이세요. 이분은.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 증권주가 거의 1년 만에 몇백 원짜리가 이제 막 10,000원 넘어가고 막 그랬으니까요. 이게 단기간에 얼마나 돈을 번 거예요. 1,000만 원이 이제 몇십억 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. 운도 좋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딱 지켜봤는데, 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,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. 똑같이. 그래서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, 이 흑수저에서 이 100억 이상의 그 주식 부자가 된 분들 보면 운도 그 부분을 보니까 좀 실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?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확보해라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뭐냐면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당시에도 많은 은행들이 망했어요. 그 다음에 동서증권, 고려증권 망했잖아요. 이 큰 증권사들이 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증권사들이 날아간 거예요. 아시죠? 그래서 동서증권, 고려증권이 몇백 원 막 떨어졌을 때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? 다 깡통 찼습니다. 다 깡통 차요. 나머지 지금 살아있는 증권사의 그 쌍용, 굿모닝 증권 요런 데 이제 베팅하신 분들, 그런데 우선주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크게 그 계좌가 불어났죠. 강 PD 어떻게 좀 재밌어요?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건조해요?
적당한 것 같습니다. 아, 적당하다. 아, 별 재미가 없구나. 아니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네. 제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를 저희 아버지도 IMF 때 기사회생 하신 분이라서 주식으로. 아, 예. 네. 근데 실제로 조금 와닿죠, 사실 이런 거는. 이런 얘기는. 그런 거 와닿아요. 제가 어.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사업 망하시고 주식하셔서 아, 야, 되게 운도 좋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. 네, 그때 왜 저도 자세한 경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네, 뭘 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죠. 계속 그런 그 베팅, 막 큰 풀 베팅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했다 그러면 이분의 계좌가 계속 보호됐을까요?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생을 건 그 도박, 그 풀 베팅은 진짜 결정적인 한 번이 족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자금 관리, 이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부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자산 관리예요. 자산 관리 정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크게 찾아온 행운을 평생의 내 어떤 복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그때부터는 관리입니다. 관리.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? 이것도 역시 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. 예,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. 자, 그 다음에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에서 제야의 큰 손으로 변신을 하셨던 주식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.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운용사였는데 이분은 금감원에서도 놀랐던 게 펀드 매니저가 무슨 단타꾼처럼 매매를 많이 하더라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. 아니 무슨 펀드 매니저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회전율이 높아? 그런데 펀드의 뭐 수익률이 뭐 아주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서 혀를 내둘렀다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서 큰 돈을 벌었고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좀 아주 그 매매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나오고 본인의 돈으로 열심히 이제 선물옵션 운영을 해가지고 수천억을 벌은 분이죠. 작은 거인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. 아주 그 체구는 작으신데 딱 보면 참 독하게 생겼어요. 말씀도 아주 그냥 작은 목소리로 거의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참 보고 싶습니다. 지금은 이제 운둔하고 계세요. 거의 뭐 운둔하고 계시고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타고난 타짜의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 한때 이제 상장사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거의 결과는 좀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각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그런 또 이 매매 그런 또 재테크가 또 따로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,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이렇게 그 강연도 다니시면서 지금 뭐 주린이라든가 21세기 개미들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네.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 영상 보고 연락 주시면 우리 권익경제가 찾아가서 우리 이분의 말씀을 좀 생생하게 전하면 아주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될 텐데.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누군지도 모르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좀 웃기죠. 이게 좀 제가 아쉬운 게 실명곡. 근데 이제 이게 실명경과 하고 그러면 네.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연락이 잘 안 되니까,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사실은. 그것만 되면 더 재밌었을 예. 자,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그 파생상품 신화라고 불리는 한 분이 있어요. 당시에 어느 정도로 2008년 리먼에서 파산 이후로 뭐 대폭락하면서 이분의 계좌가 하루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하루에 10배씩 막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히 그 좀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어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절치부심 끝에 개발한 그 시스템 매매 그 시스템이 대박을 낸 거죠. 1,000만 원이 하루 지나니까 1억, 그 다음날 10억, 그 다음날 100억 이렇게 된 거예요, 강 PD. 어마어마한 거죠, 사실은. 손매매로 그때 대응했으면 이렇게 못 벌었겠죠, 당연히. 한 50%만 올라도 뭐 바로 그냥 뭐 정리 들어가니까. 근데 시스템 매매가 결국은 큰 돈을 번다.
그래서 계속 그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을 계속 연구를 한 거죠. 실전을 하면서. 그게 이제 어떤 그 1,000억 넘는 그런 부를 가져다 준 그런 결정적인 그런 모멘텀이었습니다. 다시 벼랑 끝에서 아주 벌떡 일어선 뭐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신데,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도 조금 병행한다. 이렇게 좀 제가 알고 있고, 파생 상품 매매는 조금 뜸하다. 이렇게 좀 또 전해집니다. 딱 시사점은 뭐냐. 시장이 항상 변한다라는 거고, 그 금융위기 때 그렇게 적동하던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시장이 변하니까 이제 잘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시장이 변화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주 잘 먹힐 때가 있고, 그렇지 않고 성장주 투자로 자금이 확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계속 가치 투자를 고집하다가 10년 동안 계좌가 쪼그라드는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. 그래서 수십억, 막 100억 넘는 주식 부자들이 상당히 뭐 아주 좀 재산이 쪼그라드는 그런 일도 많은데, 하여튼 시장은 변한다. 그러니 그 변하는 시장을 최소한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. 계속 부단히, 특히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,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. 시장의 변화를 무시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친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, 사실은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좋은 운용사를 찾아서,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아서 맡겨야 된다.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운용사, 자문사, 펀드 매니저는 있다, 없다. 분명히 있다. 있습니다. 찾으셔야 됩니다. 저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골드러시 때 돈 번 사람이 누구야? 황금을 캔 사람들이에요? 아니면 누구예요? 리바이스, 청바지 만든 사람들. 그 다음에 그 숙식 제공한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돈 벌었다. 유명하잖아요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. 결국은 하우스에서 게임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우스를 차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. 제가 이제 한 10수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냐면은, 옛날에 그 ARS로 주식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주 성행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망한 회사도 있고 뭐 잘된 회사도 있고 한데, 이분은 큰 돈을 번 거예요. 큰 돈을. 그러니까 막 ARS가 뭐 돈이 뭐 좋은 정보냐 아니냐, 뭐 이게 상술이 너무 뭐 세다, 뭐 이런 별별 얘기들이 많았었는데,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큰 돈을 벌어가지고 딱 팔고 나온 거예요. 그 업체를 팔고 나오고. 그 돈으로 뭘 하셨냐. 저 마포구 어디에 있는 큰 펜트하우스를 사셨더라고요. 당시에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몇 채 되는 거죠. 제가 그 펜트하우스를 가봤는데, 뷰가 좋고, 한 60, 70평 되는 것 같아요. 막 그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어마어마해요. 클래식을 들려주는데 막 이렇게 전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ARS 그 콜 하나에 몇천 원 하던 그걸로 그 어마어마한 그 100억이 넘는 돈을 버신 거예요. 그 ARS를 듣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돈 번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아요. 결국은 하우스를 차린 분들이 돈을 벌더라, 뭐 이런 건데,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죠. ARS 정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진대 어쩌냐 그랬더니, 뭔 소리입니까? 돈 되는 정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, 이거는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또 몫이다. 또 그런 식으로 또 저한테 어떤 뭐 해명 같은 거, 항변을 또 하시던 기억이 나는데, 자, 더 재미난 얘기는 뭐냐. 이 펜트하우스에 한 달에 한 번 재미난 그 포카 게임이 열렸어요, 당시에. 제가 그 포카 게임에도 한 번 가봤는데, 저는 포카 고스톱 이런 거를 또 명절 연휴 때 이제 고스톱 치잖아요. 저는 늘 잃습니다, 저는. 참 그런 그 게임 도박 DNA는 제가 되게 없는 사람인데,
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물 옵션 만기일, 특히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그날 이제 그 멤버들이 있었어요. 아주 어마어마한 그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. 한 1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밤새 이제 포커를 쳤는데 판돈이 딱 걸고 1인당 몇백만 원 이하로만 딱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날 세고 나면은 한 분이 다 벌죠, 이제. 네,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한 15년 전 얘기 같아요. 더 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멤버들 중에 제가 연락이 되는 사람이 한두 분밖에 안 돼요. 한두 분밖에. 이 얘기는 뭐예요? 그 난다 긴다는 그 투기적인 그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장에서 계좌를 지키지 못하더라고요.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. 지금 여기저기서 뭐 레버리지 키워가지고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,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, 뭐 아까 우리 3시간이 장기 투자다 하시는 분들, 왜 그때 보면 내 계좌가 불안한 것 같잖아요. 근데 제가 인정하는 그 투기꾼들, 그 스페큘레이터들, 예, 이분들 제가 인정했거든요. 정말 배팅력 좋고 그 감각, 상대방의 패를 읽는 능력, 뭐 이런 거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제가 혀를 내둘렀는데, 그런데 1년, 2년, 3년을 못 버티더라고. 3년을. 결국은 돈 끌어다가 계좌 채우고 증거금 넣고 하다가 다 사라져요. 사라져. 예, 연락이 안 됩니다. 어느 순간에. 되게 섬찟한 얘기예요. 진짜입니다. 진짜. 명절이니까 이런 것도 좀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계속 뭔가 막 그 남들보다 누구나 큰 돈을 벌고 싶은 거는 다 욕심이잖아. 욕망이고.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과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너무 투기적인 성향이 짙거나 막 단기 매매에 막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취해 있거나 1년, 2년 못 갑니다. 우리가 주식 투자도 평생을 내다보는 그런 투자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내 계좌가 뭐 몇십억 됐더라 그러면 그냥 접고 그냥 안 하셔야 된다. 저는 이런 주의예요. 예. 계속 뭐 평생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일반 주주들 보호 장치가 많이 도입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장사 이사회에서 배당을 다른 나라처럼 배당 성향을 30%, 40%, 심지어 50%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장기 투자하면 되죠. 평생 투자하면 되죠. 왜냐하면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테니까, 그때는.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좀 쭉 이렇게 했었는데, 젊어서 날고긴 그 수익률 대회에서 날고긴다 해가지고 1등을 먹고, 그래서 100억 넘는 그 재산을 일군 젊은 스타 한 분도 제가 한때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. 지금은 그분하고 연락이 잘 안 됩니다. 아주 대학 다닐 때부터 정말 매매도 잘했고,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리 독창적이었고, 그래서 한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경영권 뭐 적대적 M&A 같은 것도 시도를 했었는데,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좀 잘못 만나서 조금 좀 화를 입은 뭐 그런 분이셨는데, 이 얘기는 어떤 걸 시사하냐면, 투자를 하다 보면 나 혼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럿이서 해요. 끼리끼리 모여서 하고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고, 뭐 팀을 이뤄서 무슨 작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건 외롭고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. 내 생각이, 내 판단이 맞는 건지.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디 카페 등록 가입해서라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막 묻잖아요. 그게 또 인간의 어떤 본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. 자, 이런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된다. 잘. 예. 이 인간관계를 잘못 좀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, 맺으셔가지고, 나중에 이제 많이 후회하고, 계좌가 거덜나는, 그 다음에 막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,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제법 봤어요. 그래서 항상 내가 가입한 카페가 어느 정도 좀 품질이 좀 좋은 그런 카페인지, 그리고 내가 연락을 주고받는 나랑 같이 소통하는
그런 팀 멤버들이 얼마나 괜찮은 분들인지 항상 그분들의 철학이 그분들의 그 언행이 상당히 계속 100% 90%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 사람들 다 의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계좌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겠더라 라는 얘기죠. 네, 그런 말씀 드립니다. 또 하나 지금은 여의도에 이제 상당히 잘 나가시는 그 스타분이 한 분 계세요. 이분도 완전히 흙수저에서 지금은 뭐 성공하신 분인데 대학 때부터 어떤 주식에 인생을 건 그런 분이죠. 예, 상당히 대박을 냈고 지금은 이제 투자회사 차려가지고 상당히 계속 변신하고 있어요. 변신하고 있고 성과가 나면 그 젊은 시절에 고생한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몸에 뱄으니까 성과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임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공유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그런 거죠. 그러면서도 계속 그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계속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. 옛날에는 테마주 투자가 한때 테마주 투자가 잘 먹힐 때가 있잖아요.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테마 같은 테마도 별로 없잖아요. 그죠? 난잡합니다. 예. 이럴 때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. 진짜로. 예. 뭐 대북주 뭐 하루 퍽 했더니 갑자기 또 막 뭐 친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푹 빠지잖아요. 막 이런 목적이나 테마가 없네. 없어요. 그 테마주에 그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십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의 변화를 잘 쫓아라, 연구해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거죠. 주식을 내가 업으로 삼을 거냐, 아니면 주식은 하나의 부업이냐, 아니면 이 주식을 통한 재테크는 나에게 무엇냐. 이런 거를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분한테는 배우는 건데 어려서부터 나는 주식이 내 인생의 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. 그것만 그냥 다른 건 한눈 안 팔고.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든요. 내 본업은 이건데 주식 투자가 또 쏠쏠해. 재밌어 어떻게 보면. 그럼 또 막 이거 기웃거리다가 그러면 본업이 흔들려.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. 그러면 계좌가 어느 순간에 혼탁해지고 쪼그라져 버려요 그냥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 분들 중에 나는 주식으로 인생을 걸래 이런 분들 꽤 있잖아요.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의 가장 큰 후유증은 뭐냐면 일자리가 지금 많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. 특히 젊은 분들한테. 요새 신입사원 채용을 올겨울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. 물론 정부에서 하라 하면 뭐 생색내기도 하고 하면서 막 공고는 뜰 텐데 옛날보다 많이 줄 겁니다.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대기업 말고 중견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뭐 저 아래에 있는 그 작은 기업들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요. 젊은이들 채용하기가. 그러면 이제 막 주식시장에서 내가 들어와서 인생을 걸어야 돼. 막 이런 분들이 또 막 많아질 거예요. 정말.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다는 거죠. 함부로 뛰어들 게 아닙니다. 내 인생의 잡을 내가 주식으로 건다? 이거 제가 섣불리 할 게 아니다.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. 매우 고단한 일. 제가 이렇게 100억, 1000억 DNA 말씀드리잖아요. 이유가 제가 왜 그러겠어요? 100억, 1000억 DNA 부자가 되라? 그게 아니라 이 길이 엄청나게 험난하다는 길이고 힘들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젊은이 분들이 주린이들이 21세기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주식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막 주식 투자에 그냥 완전히 그냥 주식 투자를 직업처럼 나는 전업 투자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봐가면서 막 유튜브 하시면서 막 나의 직업은 주식 투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심사숙고하시라.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차선책을 찾아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셔야 된다.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지독한 가치 투자자 한 분 있어요.
제가 이제 PBR, PER을 제가 그분한테 이제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좀 이게 느낌을 받았고 좀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, PBR, PER. 사실은 PER 투자도 좋아하시고 성장주 투자, PDR 투자. 제가 이제 권유경제에서는 어떤 투자 지표를 제가 만들 예정이냐면, 향후 구독자가 이제 10,000명이 넘어가면 PGR 투자, 강 PD, PGR 투자 들어봤어요? 처음 들어봤어요. 예. 여기서 G는 뭐냐? 거버넌스. PGR 투자. 제가 이거를 구독자가 10,000명이 되면, 넘어서면, 그때부터는 PGR 투자를 활용한 그 대박주 발굴 기법, 이런 거를 제가 좀 간간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워낙 우리나라가 이 G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꼴찌, 거의 빵점이기 때문에 이 G 지표가, 거버넌스 지표가 이렇게 지금은 1이다, 1에서 10이다고 볼 때, 그럼 지금 1이다. 2가 되면 주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? 몇 배가 100% 오르는 거야. G가 1에서, 지금은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. 근데 이게 2, 3, 4, 5가 된다. 심지어 10이 된다. 이러면 이제 이게 큰 대박이 나는 거죠. 근데 이런 스토리를 쓸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보는데, 하여튼 뭐 갸우뚱해요. 정말 쉽게 바꿀 수 있을까? 뭐 이런 상법 382조의 사망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. PGR 투자 지표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십시오. 그러니까 프라이스 거버넌스 레이쇼, 이렇게 제가 PGR 지표를 이제 구독자가 10,000명이 되면 한번 좀 활용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PBR, PER 배웠었는데, PER이 0.2, 0.3인 회사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요. 이렇게 쭉. 이 중에서 뭐 적자 나는 회사 빼고, 그 다음에 부실기업 빼, 부채 비율 높아 빼, 대주주가 좀 이상해, 상폐되겠네, 빼 하다 보면 한 5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적자가 난 회사 중에서도 이건 일시적인 적자야. 뭐만 바꾸면 뭐 이건 흑자가 날 수 있어. 어떻게 바꿀 수 있지? 어떻게 바뀌지? 언제 바뀌지?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.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한 기업의 그 전체적인 실제 가치를 알아내는 건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. 그래서 기업 공부,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, 정말로. 근데 그렇게 쭉 뽑은 50개 기업 중에 점수를 매기는 거죠. 이 기업은 뭐 몇 점 쭉 매겨.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어. 근데 그 이유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. 계속. 이러다 보면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되고 5년 되는 거예요. 그런 기업 중에 몇 배가 올라가지고 계좌가 그냥 막 수백억으로 이렇게 불어난 케이스예요. 많이 부럽기도 했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? MTS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다. 막 이렇게 추세가 한번 타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갔었는데 옛날에는, 지금은 뭐 그냥 막 너무 이게 그 장기 투자, 그러니까 우상향,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가치주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다, 이런 말씀도 하시고, 워낙 성장주에 쏠리다 보니까 좀 성장주 투자를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일부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를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십니다. 네. 하여튼 뭐 제가 몇 가지 더 사례를 더 좀 조사를 했었는데, 하여튼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좀 잘 드렸던 것 같고, 그 계좌 관리 더없이 중요합니다. 계좌를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내 계좌가 흔들리고 훼손되고 이러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그 자금 관리, 계좌 관리의 중요성은 더없이 중요하다. 이런 100억, 1000억 DNA를 가지신 분들을 제가 탐구하면서 내린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었습니다. 그리고 더없이 부단히 아주 독하게 공부를 하신다.
자, 댓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100억, 1000억 DNA 주식 부자들, 아버지,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분 빼고요. 예, 올려주시면 저희 권유경제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강 PD 조금 유익했나요? 아니면 좀 지루했나 모르겠네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? 네. 실명을 사실은 좀 공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이게 또 뭐 그분이 누구냐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100억 주식 투자로 100억 1000억을 번 사람들, 그런 고수들, 그런 부자들이 어떤 그 출발과 과정, 결말에 이르렀는지, 그 과정에서 고민은 어떠했는지, 그런 계좌가 불어나기 위해서,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같이 공유해보자, 이런 취지였습니다. 자, 행복한 한가위, 네, 마음만은 행복한 한가위, 건강 챙기시는 그런 한가위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.